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진행했던 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세 가지 비전 중 경제 경영 교육을 기반에 두고 기획된 학생들의 창업 축제입니다. 이전에는 1일 창업 대회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럼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왜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진행이 될까요? 먼저 1학기에 2번, 2학기에 2번, 그래서 1년에 총 4번 진행됩니다. 올해 2016년 같은 경우 5월 27일, 7월 11일, 8월 9일, 11월 23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홍보, 신청 및 심사, 개최, 결산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홍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4주 전 홍보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홍보 방식은 포스터 부착을 중심으로 페이스북과 밴드 등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 포스터를 보시면 스타트업 페스티벌 주최일과 참여 방식, 그리고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및 심사입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 신청은 지원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참가팀 이름과 반 번호, 창업 계획과 물품 비용 등 출전 물품과 그에 따른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부가 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1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차 심사 후 팀들은 모두 모여 각각의 창업 아이템과 진행 계획, 비용과 이익을 발표하는 2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총 수익의 재료 비용과 인건비, 제작 비용을 계산하여 순이익이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오는 경우를 판단합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과 진행 계획의 실현성을 확인하면서 2차 심사를 통해 출전팀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각 선정된 팀들은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홍보하거나 반의 층마다 자신의 아이템을 표현하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홍보를 진행하고 SNS상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 당일 참가팀과 창업지원부는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필요한 공간을 배치하고 제작품들을 운반하여 모두 준비를 마칩니다. 주 운영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팀마다 아침의 준비, 전심의 개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구매는 직접적인 돈 거래가 아닌 종이 쿠폰으로 바꾸어 구매 당시 사용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장소에 방문하여 구매를 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정리를 시작하여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입니다. 나에게 있어 창업대회란? 라고 물었을 때 푸르딩딩 팀의 18세 남성 이모군은 1차 참가자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경험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래의 꿈이 사업가인 저는 맨 처음 창업대회를 지원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젤리 창업을 결정하고 가능한 한 천연 재료를 이용하려고 했고 맛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젤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식품 매장을 방문하여 실제 과일 가격을 조사하고 젤리를 구입해 시식하면서 판매 중인 젤리에 각종 첨가물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우리는 이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젤리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슬라이스로 썰어서 젤라틴의 재료를 띄워보기도 하고 갈아서 넣어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여 젤리를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팀이 고민하고 준비한 젤리를 먹는 친구들을 보니 너무 뿌듯했고 판매를 마치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아트페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페어란 무엇일까요? 아트페어는 미술작품을 팔고 소장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남녀노소 즐겁게 미술을 할 수 있는 축제. 더 나아가 수익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미술 교육으로 지원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마을과도 미술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페어는 왜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아트페어는 총 4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미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둘째, 미술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 셋째, 작품을 팔거나 소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마지막, 미술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트페어를 통해 저희는 미술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내던져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돈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적은 돈으로 미술을 소장하고 즐길 수 있는 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술을 즐기기 위해선 다양한 지식도 천문학적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아트페어는 이런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큰 돈이 아니더라도 미술을 소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트페어는 언제 진행이 될까요? 아트페어는 1년에 딱 한 번,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올해 2016년 같은 경우 7월 27일 그리고 7월 28일 이틀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트페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트페어는 총 5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경매, 둘째, 두들 릴레이, 셋째, 러버덕 프로젝트, 넷째, 핸드메이드 엽서 판매, 마지막으로 푸드코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작품 경매의 핵심은 경매사 섭외와 학생 작품 수렴입니다. 경매사는 학생이 기획하는 아트페어에 알맞게 학생 경매사를 섭외하며 학생들의 재능과 노력에 묻는 좋은 작품을 수렴합니다. 모든 작품의 시작 가격은 똑같이 만원입니다. 경매사는 작품을 소개하고 재량에 따라 호가를 바꾸며 소비자의 참여를 끌어냅니다. 올해 경매의 최저가는 15,000원, 최고가는 45,000원이었습니다. 한국 미술시장과 달리 매우 저렴한 가격에 미술작품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계기를 시작으로 나중에 다시 기회가 생겼을 때 미술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들 릴레이는 예상할 수 없는 도구들을 무작위로 뽑아 나오는 도구로 주제를 보고 자유롭게 그리는 것입니다. 주제는 두들 릴레이를 처음 방문한 학생이 정합니다. 도구 중에는 탁구공이나 파리채, 그림붓 등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아트페어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의 그림이 담긴 캔버스를 보니 정확한 그림의 형태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개성 있고 톡톡 튀는 그림이었습니다. 러버덕 프로젝트. 여러분 혹시 석촌호수의 위에 띄어져 있던 러버덕 친구를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마 기억이 잘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러버덕이 갖고 있는 치유와 평화의 의미를 한번 삼각산에서 재현해보고자 유아용 풀장에 물을 채워넣고 한지로 만든 뜰채로 작은 러버덕 인형을 건지면 되는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게임 전 러버덕에 대한 설명을 하며 러버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안겨주었는지 알려주며 뜰채로 러버덕을 건진 사람들에게 작은 상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핸드메이드 엽서 판매. 학생들이 동화를 전공하신 강사님께 수업을 듣고 그린 엽서를 판매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좋은 수업을 마치고 완성된 엽서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판매됩니다. 판매 수익은 전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지원됩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개성이 묻은 엽서들을 지련해 놓고 파는 것은 엽서를 그린 학생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엽서를 살 때마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왼쪽에 다문화 가정 어머니 아이가 행운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실시간으로 다문화 가정 기부금이 쌓인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코트입니다. 푸드코트에서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과일 젤리, 푸르딩딩과 공정무역 커피가 있었습니다. 푸르딩딩은 명화의 색과 젤리의 만남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사용되었던 파란색과 노란색을 모티브로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넣은 고우 젤리, 그 밖에도 뭉크 젤리 등 다양한 젤리들로 학생들에게 재미와 맛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아트페어를 마지막으로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진행했던 2가지 활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진행되었던 활동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 것이니 그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겨울에서부터 봄까지의 영상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